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 봄의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평화로운 오후였다. 벚꽃잎들이 살랑이는 바람에 흩날리며 도로 위에 분홍빛 카페트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곳 강변구는 서울의 번잡함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시골처럼 한적하지도 않은 중간쯤의 동네였다. 아파트 단지와 주택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고 주변으로는 작은 공원과 놀이터가 있어 아이를 키우는 가족들이 많이 살았다. 김윤서는 생후 6개월 된 아들 민준이와 함께 공원에서 산책을 즐기고 있었다. 그녀는 32세의 평범한 주부였지만 민준이가 태어난 후 육아 휴직을 하고 있었다. 남편 이준호는 대기업에서 개발자로 일하느라 늦은 시간까지 자주 귀가하지 못했고 윤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서 민준이를 돌보며 보냈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그들에게 민준이의 탄생은 기적과도 같은 선물이었기 때문이다. 우리 민준아, 오늘 날씨 정말 좋지? 엄마랑 산책하니까 기분 좋아. 윤서는 유모차에 앉아 방긋 웃고 있는 민준이에게 말을 걸었다. 민준이는 맑은 웃음소리로 응답했고 그 웃음소리는 윤서에게 하루의 피로를 씻어주는 청량제 같았다. 공원은 오후 햇살 아래 평화로웠다. 이곳 하늘공원은 강변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 중 하나였다. 잘 정돈된 산책로와 화단, 작은 연못,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이 있어 주말이면 항상 사람들로 붐볐다. 오늘은 평일이라 비교적 한산했지만 그래도 몇몇 엄마들이 아이들과 함께 있었다. 윤서는 가끔 그들과 인사를 나누고 육아에 관한 이야기를 공유하곤 했지만 오늘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민준이가 태어난 후로 윤서의 삶은 완전히 변했고 가끔은 자신만의 공간이 그리웠다. 그녀는 남편 준호가 요즘 더 바빠진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준호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더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아졌고 주말에도 종종 회사에 나갔다. 윤서는 이해했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외로움이 느껴졌다. 윤서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그녀는 유모차를 벤치 옆에 세워두고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물을 마셨다. 봄 햇살은 따뜻했지만 목이 마를 정도로 뜨겁지는 않았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따스한 햇살을 느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바로 그때였다. 윤서가 한눈을 판 사이 갑자기 한 마리의 큰 개가 나타났다. 그것은 독일 세퍼드로 보였고 목줄도 없이 혼자 돌아다니고 있었다. 개는 다른 사람들을 지나치며 곧장 윤서가 앉아있는 벤치 쪽으로 다가왔다. 윤서는 눈을 떴을 때 개가 이미 유모차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녀는 개를 무서워하지는 않았지만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큰 개가 아기에게 다가오는 것이 불안했다. 저기요. 이 개 주인 되시는 분. 윤서는 주변을 둘러보며 소리쳤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개는 유모차에 다가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민준이를 바라보았다. 민준이는 개를 보고 울기는커녕 오히려 기뻐하며 손을 뻗었다. 윤서는 조심스럽게 유모차 쪽으로 다가가려고 했다. 괜찮아, 착한 개야. 우리 민준이한테 가까이 오지 마. 윤서는 부드럽게 말하며 개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러나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개는 갑자기 민준이의 옷자락을 물었다. 윤서는 놀라서 소리쳤지만 개는 이미 행동을 취했다. 그것은 민준이를 유모차에서 들어올려 물고는 빠른 속도로 공원을 가로질러 달리기 시작했다. 민준아, 윤서의 비명이 공원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정신없이 개를 쫓아 달렸지만 개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고 곧 공원 밖으로 사라졌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윤서의 비명 소리에 놀라 상황을 알아차렸다.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고 다른 이들은 윤서를 따라 개를 쫓기 시작했다. 제 아기가. 윤서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그녀의 온몸은 공포로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다. 세상이 순간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소식은 순식간에 동네 전체로 퍼졌다. 경찰이 도착했고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다. 윤서의 남편 준호도 급히 회사에서 달려왔다.
그는 아내를 부둥켜 안고 진정시키려 했지만 윤서의 공포와 슬픔은 가라앉지 않았다. 우리 민준이를 찾아야 해. 준호야, 우리 아기가. 윤서는 남편의 품에서 계속 흐느꼈다. 준호는 강한 척하려 했지만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그는 경찰에게 달려가 상황을 더 자세히 물어보았다. 현재 모든 인력을 동원해 수색 중입니다. 시민들의 제보도 받고 있고 인근 CCTV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은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했지만 그의 표정에서도 긴장감이 역력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동네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수색에 참여했다. 소셜미디어에는 민준이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이 빠르게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도움을 주려 했다. 하지만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민준이는 여전히 찾을 수 없었다. 윤서와 준호는 경찰서에서 대기 중이었다. 윤서는 이제 울음을 멈추고 그저 멍한 표정으로 벽만 바라보고 있었다. 준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그도 점점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다. 민준이 사진을 더 공유해주세요. SNS에 올릴게요. 경찰관이 부부에게 부탁했다. 준호는 휴대폰을 꺼내 민준이의 최근 사진들을 경찰에게 보여주었다. 그 중에는 민준이가 태어난 지 100일 되던 날 찍은 사진도 있었다. 밝게 웃고 있는 민준이의 모습이 준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찾을 거예요. 반드시 찾을 거예요. 경찰관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의 눈에는 불안함이 묻어났다. 그때 경찰서 전화가 울렸다. 여보세요? 네, 여기는 강변구 경찰서입니다. 경찰관은 전화를 받았다. 그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다. 정말요? 어디서요?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윤서와 준호는 즉시 경찰관의 변화된 표정을 알아차렸다. 무슨 일이에요? 우리 민준이에 대한 소식인가요? 준호가 급히 물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방금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북한산 근처 작은 오두막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서 당신들이 설명한 것과 비슷한 개가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윤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금 당장 가야 해요. 우리 민준이일 거예요. 경찰은 윤서와 준호에게 현장에 동행하지 말라고 권했지만 두 사람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결국 경찰차에 함께 탑승하여 제보된 위치로 향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북한산 방향으로 향했다. 길은 점점 좁아졌고 마지막에는 차가 더 이상 갈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다. 나머지 거리는 걸어서 가야 했다. 저기 불빛이 보입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가리켰다. 어두운 산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모두 조심스럽게 그 방향으로 이동했다. 그들이 가까이 다가갔을 때 작은 오두막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두막 밖에 그 개가 누워있다는 것이었다. 개는 경계하는 듯한 자세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다가오자 짖지 않고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다. 경찰들은 총을 뽑아들고 개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개는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꼬리를 살짝 흔들며 그들을 맞이했다. 이상합니다. 아기를 납치할 만큼 위험한 개라면 이렇게 순한 태도를 보이지 않을 텐데요. 한 경찰관이 중얼거렸다. 그때 오두막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윤서는 즉시 그 소리를 알아차렸다. 민준이야. 우리 민준이 목소리야. 윤서는 경찰들을 밀치고 오두막으로 달려갔다. 경찰들도 빠르게 움직여 오두막 문을 열었다. 안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오두막 안에는 한 노인이 민준이를 안고 있었다. 노인은 놀란 표정으로 문을 바라보았다. 민준이는 울고 있었지만 다치지는 않은 것 같았다. 민준아, 윤서는 아기에게 달려가 노인의 팔에서 민준이를 빼앗아 안았다. 아기는 엄마의 얼굴을 보자마자 울음을 그치고 웃음을 지었다. 경찰들은 노인에게 총을 겨누며 물었다. 움직이지 마세요. 왜 이 아이를 납치한 겁니까? 노인은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들었다. 납치라니요.
제가 아이를 납치한 게 아닙니다. 진돌이가 데려온 거예요. 진돌이요. 경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네, 저게 이름이 진돌이에요. 제 반려견이지요. 노인은 밖에 있는 개를 가리켰다. 저는 이 산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진돌이는 제 유일한 친구예요. 오늘 진돌이가 갑자기 아기를 물고 왔어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 아기가 울고 있어서 일단 돌봤어요.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여기는 전화가 터지지 않아요. 경찰들은 서로 의아한 표정을 주고받았다. 이야기가 사실일까? 하지만 노인의 말투나 태도에서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렇다면 왜 걔가 아이를 데려온 건가요? 준호가 물었다.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아마도 아기가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진돌이는 원래 구조견 훈련을 받았거든요. 구조견이요? 윤서가 놀라서 물었다. 네, 진돌이는 예전에 소방서에서 구조견으로 일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은퇴했죠. 제가 데려와서 함께 살고 있어요. 노인은 설명했다. 진돌이는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는데 타고난 재능이 있어요. 아마도 무언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모두가 의구심을 품고 있을 때 갑자기 진돌이가 짖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밖으로 달려나갔다. 모두가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오두막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충격적이었다. 멀리서 산불이 번지고 있었다. 불길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고 바람을 타고 그들이 있는 방향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이런 산불이다. 경찰관들이 외쳤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노인이 말했다. 진돌이는 산불이 일어날 것을 감지했어요. 그래서 아기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온 거예요. 우리 오두막은 불이 번지기 어려운 바위지대에 있거든요.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걔가 아기를 납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하려고 했다는 말인가? 경찰은 즉시 무전으로 산불 상황을 보고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그들은 빠르게 오두막을 떠나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동 중에 윤서는 계속해서 진돌이를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그 개를 원망했지만 이제는 다른 감정이 들었다. 그 개가 아니었다면 민준이는 산불에 갇혔을지도 모른다. 그들이 안전한 지역에 도달했을 때 소방대가 이미 도착해 있었다. 산불은 빠르게 번지고 있었고 공원을 포함한 주변 지역까지 위협하고 있었다. 소방관 중 한 명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여러분 다치신 데는 없으신가요? 빨리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그때 노인이 소방관을 자세히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김 소방관님, 진돌이의 전 훈련사 아닌가요? 소방관도 노인과 개를 바라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 개가 진돌이인가요? 은퇴 후에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긴 이야기입니다만 진돌이가 오늘 한 아이의 목숨을 구했어요. 노인이 대답했다. 소방관은 웃으며 말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진돌이는 항상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화재가 일어나기 전에 감지하는 능력이 특히 뛰어났죠. 윤서는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를 꼭 안고 진돌이를 바라보았다. 이제는 그 개가 다르게 보였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분노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감사함이 넘쳤다. 소방관들이 산불을 진압하는 동안 윤서와 준호는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노인의 이름은 김철수였고 그는 오랫동안 이 산에서 혼자 살아왔다. 그의 유일한 가족은 진돌이였다. 진돌이가 없었다면 저는 외롭게 살았을 거예요. 그 아이는 제 생명의 은인이기도 합니다. 노인은 말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준호가 물었다. 몇 년 전 제가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진돌이가 저를 찾아냈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함께 살게 되었죠. 노인은 설명했다. 윤서는 진돌이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걔는 온순하게 그녀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정말 감사해요. 진돌이, 윤서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다. 다음 날 산불은 완전히 진압되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공원과 주변 지역의 일부가 불에 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산불은 공원에서 시작되었고 윤서와 민준이가 있었던 바로 그 장소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윤서는 몸서리를 쳤다. 만약 진돌이가 없었다면 그녀와 민준이는 직접적인 위험에 처했을 것이다. 이 사건은 빠르게 뉴스에 보도되었다. 개가 아기를 구한 기적적인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여러 언론에서 다뤄졌다. 진돌이는 순식간에 영웅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진돌이와 노인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다. 하지만 노인은 그런 관심을 불편해했다. 그는 단지 조용히 산에서 살고 싶을 뿐이었다. 윤서와 준호는 어떻게 노인과 진돌이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들은 노인을 방문하여 감사 인사를 전하고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가져다 주었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저와 진돌이는 간단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노인은 말했지만 그의 눈에는 감사함이 묻어났다. 철수 할아버지, 우리에게는 진돌이가 영웅이에요.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윤서는 진심으로 말했다.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진돌이는 단지 자신의 본능을 따랐을 뿐이에요. 그 아이는 항상 그래왔어요. 윤서와 준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다. 때로는 가장 두려운 순간이 가장 큰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며칠 후 윤서는 민준이를 데리고 다시 노인의 오두막을 찾았다. 이번에는 특별한 선물을 가져갔다. 그것은 진돌이를 위한 새 목걸이와 노인을 위한 따뜻한 겨울 옷이었다. 이건 정말 받을 수 없어요. 노인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받아주세요. 이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작은 정성일 뿐이에요. 윤서는 고개를 숙이며 부탁했다. 노인은 결국 그들의 선물을 받아들였다. 진돌이는 새 목걸이를 차고 기쁜 듯이 꼬리를 흔들었다. 그날 이후 윤서와 준호는 노인과 진돌이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노인이 필요한 것을 도와주었고 종종 민준이도 데려갔다. 민준이는 진돌이와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고 걔는 항상 아이를 보호하는 자세를 보였다. 하루는 윤서가 민준이를 데리고 노인의 오두막을 방문했을 때 노인의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윤서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노인은 기침을 하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하지만 윤서는 노인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고 준호는 즉시 차를 몰고 왔다. 할아버지,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준호가 말했다. 노인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결국 그들의 진심 어린 걱정에 병원에 가기로 동의했다. 진단 결과 노인은 심각한 폐렴에 걸려 있었고 즉시 입원 치료가 필요했다. 진돌이는 어떻게 하죠? 노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돌볼게요. 윤서가 대답했다. 그렇게 진돌이는 윤서와 준호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어했지만 곧 민준이와 함께 지내는 것을 즐기기 시작했다. 진돌이는 마치 태어날 때부터 민준이의 보호자였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아이를 돌보았다. 밤에는 민준이의 방문 앞에서 자며 아이를 지켰고 낮에는 윤서가 집안일을 할 때 민준이 곁에서 함께 놀아주었다. 윤서는 처음에 개를 집에 들이는 것에 약간 불안했지만 진돌이의 온순하고 충성스러운 모습에 금세 마음이 놓였다. 이 개는 정말 특별한 것 같아. 준호는 퇴근 후 소파에 앉아 민준이와 놀아주는 진돌이를 보며 말했다. 응, 정말 그런 것 같아. 우리 민준이를 자기 새끼처럼 돌봐주네. 윤서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병원에 입원한 김철수 할아버지는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했다. 의사들은 노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회복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서와 준호는 번갈아가며 병원을 방문했고 때로는 민준이와 진돌이도 함께 데려갔다.
진돌이는 병원 입구에서 기다려야 했지만 그래도 주인의 냄새를 맡고 안심하는 듯했다. 진돌이가 잘 있나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매번 물었다. 네, 걱정 마세요. 우리 집에서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민준이랑 정말 친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윤서가 대답했다. 노인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그 아이는 정말 특별한 개예요. 내가 지금까지 본 개들 중에서 가장 영리하고 충성스러워요. 할아버지, 진돌이가 어떻게 구조견이 되었는지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준호가 물었다. 노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진돌이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했어요. 제가 소방서에서 근무할 때 구조견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그때 진돌이가 다른 강아지들보다 훨씬 빨리 훈련을 습득했어요. 특히 화재 현장에서의 인명 구조 능력이 탁월했죠. 노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다. 진돌이는 여러 번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어요. 한 번은 큰 아파트 화재가 있었는데 모든 소방관들이 포기했을 때도 진돌이만은 안에 아직 사람이 있다고 계속 짖었어요. 결국 그 덕분에 의식을 잃은 어린아이를 구할 수 있었죠. 그렇군요. 진돌이는 정말 영웅이네요. 준호가 감탄했다. 네, 하지만 모든 영웅에게도 은퇴할 때가 오죠. 진돌이가 나이가 들면서 공식 임무에서는 물러났지만 그 능력만큼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네요. 노인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했다. 제가 은퇴한 후에 진돌이도 함께 데려왔어요. 그 아이는 제게 가족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윤서는 노인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았다. 할아버지, 빨리 회복하셔서 진돌이와 다시 함께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랄게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에는 어딘가 체념한 듯한 기색이 보였다. 사실 제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런 말씀하세요. 윤서가 놀라서 말했다. 할아버지는 반드시 나으실 거예요. 노인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인생에는 끝이 있는 법이에요. 제가 걱정하는 건 오직 진돌이뿐이에요. 그 아이가 저 없이 어떻게 지낼지. 준호는 결연한 표정으로 노인의 손을 잡았다.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가 회복되실 때까지 저희가 진돌이를 돌볼게요. 그리고 만약 정말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저희가 진돌이를 맡겠습니다. 약속드릴게요.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말 고맙습니다. 진돌이는 제 전부였어요. 그 아이가 좋은 가족을 만나게 된 것 같아 다행이에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윤서와 준호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할아버지 상태가 심각해 보인대 준호가 운전대를 꽉 쥐며 말했다. 그런 것 같아. 너무 안타깝다. 저렇게 좋은 분이.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할아버지를 돕고 진돌이를 잘 돌보는 거야. 준호가 결심한 듯 말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진돌이는 현관문 앞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걔는 마치 병원에 다녀온 그들에게서 주인의 냄새를 맡은 듯 슬픈 눈으로 바라보았다. 괜찮아, 진돌이야. 할아버지 곧 나으실 거야. 윤서는 진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지만 그녀 자신도 그 말을 온전히 믿지는 못했다. 그날 밤 윤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민준이의 방으로 갔다. 아기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고 방문 앞에는 진돌이가 충실하게 지키고 있었다. 걔는 윤서를 보고 고개를 들었지만 자리를 떠나지는 않았다. 진돌이야, 넌 정말 특별한 존재구나. 윤서는 속삭였다. 다음 날 아침 갑작스러운 전화가 왔다. 병원에서였다. 김철수 할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했다. 윤서와 준호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다. 그들은 진돌이도 데려가기로 결정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노인분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와 계신가요? 저희가 사실상 유일한 가족이에요. 준호가 대답했다. 걔
진돌이도 데려왔는데 가능하다면 주인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의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특별히 허락하겠습니다. 하지만 짧게 부탁드립니다. 그들은 진돌이를 데리고 중환자실로 향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힘없이 누워 있었다. 그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진돌이가 방에 들어오자 마치 느낀 듯이 천천히 눈을 떴다. 진돌이. 노인은 희미한 목소리로 불렀다. 진돌이는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조용히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개는 부드럽게 주인의 손을 핥았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잘 있어, 내 친구야. 노인은 마지막 힘을 다해 진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젠 내가 새 가족과 행복하게 살 차례야. 진돌이는 마치 주인의 말을 이해한 듯 슬픈 소리로 울었다. 그 소리는 병실을 가득 채웠고 윤서와 준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약속드립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진돌이를 가족처럼 돌볼게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것이 김철수 할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이었다.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다. 소방서 동료들과 몇몇 지인들이 참석했지만 대부분은 오랜 시간이 지나 연락이 끊긴 사람들이었다. 진돌이는 내내 관 옆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다. 개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윤서와 준호는 공식적으로 진돌이의 새 주인이 되었다. 그들은 김철수 할아버지의 오두막도 방문했다. 그곳에는 할아버지와 진돌이의 추억이 가득했다. 사진, 훈장, 그리고 구조견 시절의 기록들이 벽에 걸려 있었다. 이거 봐, 진돌이가 받은 표창장이야. 준호는 액자 속문서를 가리켰다. 인명구조의 공헌한 공로로. 진돌이는 정말 대단한 개였구나. 지금도 대단해. 윤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민준이의 목숨을 구했잖아. 그들은 할아버지의 중요한 물건들을 가져와 자신들의 집에 보관하기로 했다. 진돌이가 익숙한 물건들 주변에 있으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진돌이는 조용했다. 개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났지만 동시에 어떤 결연함도 보였다. 진돌이야, 이제 우리가 내 가족이야. 우리도 너를 정말 사랑해. 윤서는 진돌이에게 말했다. 개는 그녀를 바라보며 살짝 꼬리를 흔들었다. 그것은 작은 시작이었지만 희망의 표시였다. 집에 도착하자 민준이가 기뻐하며 그들을 맞이했다. 아기는 이제 조금씩 걸음마를 배우고 있었고 종종 진돌이의 털을 잡고 일어서려고 했다. 진돌이는 항상 인내심 있게 아기를 지켜보았다. 우리 민준이는 진돌이랑 정말 잘 지내는 것 같아. 윤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러게. 마치 태어날 때부터 함께였던 것처럼 준호가 동의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진돌이는 점점 더 그들 가족의 일부가 되어갔다. 걔는 민준이의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민준이가 처음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 진돌이는 항상 옆에서 지켜보며 아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도왔다. 아이가 밖에서 놀 때도 진돌이는 항상 함께였고 위험한 상황에서는 즉시 개입하여 민준이를 보호했다. 윤서는 종종 진돌이의 특별한 능력에 놀라곤 했다. 한 번은 민준이가 부엌에서 뜨거운 주전자에 손을 뻗으려 할 때 진돌이가 재빨리 나타나 아이를 멀리 데려간 적이 있었다. 또 다른 때는 민준이가 작은 장난감 조각을 입에 넣으려 했을 때 진돌이가 짖어서 윤서의 주의를 끌었다. 이 개는 정말 민준이의 수호천사야. 윤서는 종종 준호에게 말했다. 준호도 동의했다. 진돌이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된 건 정말 행운이야. 그들은 진돌이가 자신들의 삶에 들어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때로는 가장 무서운 순간이 가장 큰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한 것이다. 어느 날 윤서는 지역신문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다. 그것은 구조견 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었다. 기사에 따르면
지역 소방서에서 새로운 구조견들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있었고, 경험 많은 개들이 새로운 구조견 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윤서는 즉시 준호에게 기사를 보여주었다. 이거 어때? 진돌이가 다시 자신의 재능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준호는 기사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야. 진돌이도 새로운 목표가 생기면 좋을 것 같아. 그들은 소방서에 연락하여 진돌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소방서 관계자들은 김철수 할아버지와 진돌이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고, 진돌이가 구조견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했다. 그렇게 진돌이는 일주일에 몇 번씩 소방서에 가서 새로운 구조견들의 훈련을 돕게 되었다. 그는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을 젊은 개들에게 전수했고, 소방관들도 진돌이의 도움을 높이 평가했다. 진돌이는 정말 놀라운 개예요. 훈련 담당 소방관은 윤서에게 말했다. 그의 본능과 경험은 우리 프로그램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윤서는 진돌이가 소방서에서 돌아올 때마다 더 활기차 보이는 것을 느꼈다. 개는 다시 목적을 찾은 것 같았고, 그것은 그의 정신적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다. 민준이도 점점 자라면서 진돌이와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다. 아이는 이제 3살이 되었고, 진돌이는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보호자였다. 민준이는 종종 진돌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그림을 그려주기도 했다. 진돌이는 내 친구야. 엄마. 민준이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진돌이가 나를 구했다고 했지. 그래, 진돌이는 내 수호천사야. 윤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어느 날, 그들은 가족 여행으로 바닷가에 갔다. 진돌이도 함께였다. 날씨는 완벽했고, 해변은 사람들로 붐볐다. 민준이는 신이 나서 모래성을 쌓기 시작했고, 진돌이는 충실하게 그 옆에서 지켜보았다. 윤서와 준호는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고 휴식을 취했다. 그들은 민준이와 진돌이가 노는 모습을 지켜보며 행복을 느꼈다. 그때 갑자기 파도가 거세게 밀려왔다. 해변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민준이는 모래성에 집중한 나머지 다가오는 파도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민준아, 윤서가 소리쳤지만 이미 파도가 민준이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 순간 진돌이가 빠르게 움직였다. 걔는 민준이의 옷깃을 물고 안전한 곳으로 끌어당겼다. 파도는 모래성을 덮쳤지만 민준이는 무사했다. 윤서와 준호는 재빨리 달려가 민준이를 안았다. 아이는 놀라기는 했지만 울지는 않았다. 진돌이가 또 나를 구했어. 엄마. 민준이는 오히려 신이 난 듯이 말했다. 윤서는 진돌이를 꼭 안았다. 고마워, 진돌이야. 넌 정말 우리 가족의 수호천사야. 그날 저녁, 그들은 해변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다. 진돌이는 테이블 아래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다. 준호는 특별히 개를 위한 고기도 주문했다. 오늘 우리 진돌이를 위한 특별한 날로 만들자. 준호가 제안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해변으로 돌아가 모닥불을 피웠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파도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다. 민준이는 부모의 무릎에 기대어 잠이 들었고 진돌이는 항상 그랬듯이 아이 곁을 지켰다. 가끔 생각해. 윤서가 별을 바라보며 말했다. 만약 그날 진돌이가 민준이를 데려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준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생각하기도 싫어. 하지만 그건 우리 인생이 어떻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 처음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가장 큰 축복을 받았어. 윤서는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진돌이가 자신들의 삶에 가져온 변화에 대해 감사했다. 걔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그들 가족의 진정한 일원이 되었다. 그리고 민준이에게는 특별한 친구이자 보호자가 되었다. 시간이 흘러 민준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첫 등교날, 진돌이는 아침부터 들떠 있었다. 그는 민준이가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현관문까지 함께 나갔다. 진돌이야, 나 학교 갔다 올게. 착하게 있어. 민준이는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진돌이는 마치 이해한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민준이가 떠난 후
걔는 현관문 앞에서 계속 기다렸다. 윤서는 진돌이의 모습이 안쓰러웠다. 괜찮아, 진돌이야. 민준이는 곧 돌아올 거야. 하지만 진돌이는 하루 종일 현관문 앞에서 기다렸다. 그는 민준이가 돌아올 시간이 되자 더욱 들떠 있었다. 마침내 민준이가 귀가했을 때 진돌이는 기쁨에 넘쳐 아이를 맞이했다. 민준이도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진돌이에게 신나게 들려주었다. 진돌이야, 학교에는 친구들이 많아. 다음에는 너도 데려가고 싶어. 윤서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아들과 개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어느 날 민준이의 학교에서는 특별한 친구데이 행사가 열렸다. 아이들은 자신에게 특별한 친구나 반려동물을 학교에 데려올 수 있었다. 민준이는 즉시 진돌이를 데려가고 싶다고 했다. 진돌이가 나를 구한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민준이가 신나게 말했다. 윤서와 준호는 학교에 연락하여 허락을 받았다. 그날 진돌이는 특별히 목욕을 하고 새 목걸이를 했다. 그는 마치 자신이 특별한 날임을 아는 듯 더욱 의젓해 보였다. 학교에 도착하자 많은 아이들이 진돌이에게 관심을 보였다. 민준이는 자랑스럽게 친구들에게 진돌이를 소개했다. 이건 우리 진돌이야. 내가 아기였을 때 나를 구했어. 그리고 지금은 내 가장 친한 친구야. 선생님은 민준이에게 진돌이의 이야기를 반 친구들에게 들려달라고 부탁했다. 민준이는 조금 긴장했지만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갔다. 우리 진돌이는 구조견이었어요. 소방서에서 일했고 많은 사람들을 구했대요. 민준이는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최대한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내가 아기였을 때 진돌이가 나를 유모차에서 몰고 갔어요. 엄마는 처음에 무서웠대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진돌이는 나를 구하려고 한 거였어요. 산불이 났거든요. 아이들은 놀란 표정으로 이야기를 들었다. 선생님도 감동한 표정이었다. 그래서 진돌이는 우리 가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항상 나를 지켜줘요. 민준이는 자랑스럽게 말을 마쳤다. 아이들은 박수를 치며 감탄했고 선생님은 진돌이에게 특별한 표창장을 만들어 주었다. 최고의 수호천사계라고 쓰인 종이를 진돌이의 목에 걸어주자 걔는 마치 자부심을 느끼는 듯 꼬리를 흔들었다. 그날 이후로 민준이는 학교에서 더 인기 있는 아이가 되었다. 친구들은 종종 민준이네 집에 놀러와서 진돌이를 만나고 싶어 했다. 진돌이는 항상 온화하게 아이들을 대했고 그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지켜보았다. 시간이 흘러 민준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다. 진돌이도 나이가 들어 이제는 움직임이 예전보다 느려졌다. 그러나 그의 충성심과 보호 본능은 여전히 강했다. 어느 가을날 민준이의 학교에서는 가족 캠핑 행사가 있었다. 학생들과 가족들이 함께 근처 산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행사였다. 윤서와 준호는 이 기회를 통해 민준이에게 자연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고 당연히 진돌이도 함께 데려갔다. 캠핑장은 아름다운 숲속에 위치해 있었다. 가족들은 각자 텐트를 치고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진돌이는 캠핑장 주변을 살피며 영역을 확인하는 듯했다. 저녁 식사 후 모두가 모닥불 주변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자연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고 부모들은 자신의 어린 시절 추억을 들려주었다. 우리 진돌이 이야기도 해주세요. 한 아이가 외쳤다. 민준이는 이제 익숙해진 이야기지만 여전히 자랑스럽게 진돌이가 자신을 구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이들과 부모들은 감동적인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진돌이는 정말 특별한 개군요. 한 부모가 말했다. 네, 우리 가족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윤서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밤이 깊어지고 모두가 자신의 텐트로 돌아갔다. 윤서, 준호, 민준이 그리고 진돌이는 작은 4인용 텐트에 함께 누웠다. 진돌이는 텐트 입구 쪽에 자리를 잡았다. 그것은 마치 가족을 지키려는 듯한 자세였다. 잘 자, 진돌이야. 민준이가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밤중에
갑자기 진돌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더니 텐트 밖으로 나갔다. 윤서가 깨어났지만 준호와 민준이는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다. 진돌이야. 윤서는 조용히 불렀다. 밖에서 진돌이의 짖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경고하는 듯한 소리였다. 윤서는 잠에서 완전히 깨어 텐트 밖을 내다보았다. 바깥은 어두웠지만 멀리서 작은 불빛이 보였다. 처음에는 다른 캠핑객의 랜턴이라고 생각했지만 곧 그것이 불꽃임을 깨달았다. 산에서 불이 나기 시작한 것이다. 윤서는 즉시 준호를 깨웠다. 준호야, 일어나. 산불이 난 것 같아. 준호는 재빨리 일어나 상황을 파악했다. 그는 곧바로 다른 텐트로 달려가 사람들을 깨우기 시작했다. 윤서는 민준이를 안고 밖으로 나왔다. 진돌이는 이미 다른 텐트 주변을 뛰어다니며 사람들을 깨우고 있었다. 그의 본능적인 행동은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다. 불은 빠르게 번져가고 있었고 모두가 급히 짐을 챙겨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다. 학교 선생님은 학생들을 모아 인원을 확인했고 다행히 모두가 무사했다. 진돌이가 없었다면 더 늦게 알아차렸을 거예요. 윤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소방대가 도착했을 때 불은 이미 상당히 번져 있었다. 소방관들은 사람들을 더 안전한 곳으로 안내했고 불을 진압하기 시작했다. 한 소방관이 진돌이를 알아보았다. 이 개, 혹시 구조견 출신인가요? 네, 맞아요. 예전에 소방서에서 일했대요. 민준이가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소방관은 미소를 지었다. 역시 그렇구나. 이런 상황에서 보인 행동이 보통 개와는 달랐어요. 정말 훌륭한 개군요. 화재는 결국 진압되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캠핑장 일부와 주변 숲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모두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 학교 선생님은 진돌이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을 전했다. 오늘 진돌이 덕분에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날 그들은 집으로 돌아왔다. 뉴스에는 산불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진돌이의 활약도 언급되었다. 전직 구조견, 다시 한번 영웅이 되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지역신문에 실렸다. 이 사건 이후 진돌이는 더욱 유명해졌다. 소방서에서는 그를 명예소방견으로 임명하는 행사를 열었고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민준이는 자랑스럽게 진돌이와 함께 단상에 올라 표창을 받았다. 진돌이는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그는 진정한 영웅이며 우리 지역 사회의 자랑입니다. 소방서장은 말했다. 이 모든 관심에도 불구하고 진돌이는 여전히 변함없이 민준이를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그는 항상 아이 곁을 지켰고 그의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그러나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흘러갔다. 진돌이도 예외는 아니었다. 걔는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갔고 움직임이 더욱 느려졌다. 그는 이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어했고 종종 오래 잠을 자곤 했다. 민준이는 이런 변화를 알아차렸다. 엄마, 진돌이가 아픈가요? 윤서는 아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다. 진돌이도 우리처럼 나이를 먹어. 그래서 좀 피곤한 거야. 민준이는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진돌이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바로 진돌이에게 달려가 그날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고 주말에는 함께 조용한 산책을 즐겼다. 어느 날 윤서는 진돌이가 평소보다 더 지쳐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즉시 동물병원에 진돌이를 데려갔다. 수의사는 진찰 후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진돌이의 나이를 고려하면 이런 증상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하지만 심장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서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얼마나 심각한가요?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돌이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수의사는 몇 가지 약을 처방해 주었다. 집에 돌아온 윤서는 준호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들은 진돌이의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로 결심했다. 민준이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 준호가 물었다. 사실대로 말해야 할 것 같아. 민준이는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윤서가 대답했다. 그날 저녁, 그들은 민준이에게 진돌이의 상태를 설명했다. 아이는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곧 이해했다. 진돌이가 아프면 내가 더 잘 돌봐줄게요. 민준이는 결심한 듯이 말했다. 그 후로 민준이는 정말로 진돌이를 더 세심하게 돌보았다. 그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진돌이의 약을 챙겨주었고 함께 조용히 누워 책을 읽어주곤 했다. 진돌이는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며 평화롭게 휴식을 취했다. 몇 달이 지났다. 진돌이의 상태는 안정적이었지만 그의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그는 이제 거의 하루 종일 자는 시간이 많아졌고 식욕도 줄어들었다. 어느 겨울날 아침, 민준이는 진돌이를 깨우러 갔다. 하지만 걔는 평소와 달리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지만 매우 약해 보였다. 엄마, 진돌이가 일어나지 않아요. 민준이가 놀라서 외쳤다. 윤서와 준호는 즉시 달려왔다. 그들은 진돌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서둘러 동물병원으로 향했다. 수의사는 진돌이를 신중하게 진찰했다. 진돌이의 심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나이를 고려하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얼마나 남았을까요?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며칠, 길어야 몇 주 정도일 겁니다. 수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들은 진돌이를 집으로 데려왔다. 걔는 거실에 특별히 준비된 편안한 침대에 눕혀졌다. 민준이는 학교에 가지 않고 진돌이 곁을 지켰다. 진돌이야, 넌 내 가장 친한 친구야. 절대 잊지 않을게. 민준이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진돌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꼬리를 흔들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민준이를 향한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가족은 모두 거실에서 함께 잤다. 그들은 진돌이 주변에 이불을 깔고 누웠다. 걔는 마치 가족들이 자신 곁에 있다는 것을 알고 안심하는 듯했다. 새벽녘, 윤서는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다. 그녀는 눈을 떠 진돌이를 바라보았다. 걔는 평화롭게 잠든 것처럼 보였지만 더 이상 숨을 쉬고 있지 않았다. 준호야. 윤서는 남편을 깨웠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진돌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민준이는 아직 자고 있었다. 윤서와 준호는 아이를 어떻게 깨워야 할지 고민했다. 결국 그들은 민준이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아침이 되어 민준이가 눈을 떴을 때 그는 즉시 진돌이를 바라보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진돌이, 하늘나라에 갔어요. 민준이가 조용히 물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진돌이는 이제 편안하게 쉬고 있을 거야.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는 용감하게 말했다. 진돌이는 정말 좋은 개였어요. 내 수호천사였어요. 그들은 뒷마당에 진돌이를 묻기로 했다. 준호는 작은 나무 상자를 만들었고 민준이는 진돌이가 좋아하던 장난감과 담요를 함께 넣었다. 윤서는 진돌이의 사진과 함께 작은 글을 썼다. 우리의 수호천사, 진돌이에게 내 사랑과 충성심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남을 거야. 간단한 장례식이 열렸다. 이웃들과 소방서 사람들도 참석했다. 모두가 진돌이에 대한 추억을 나누었고 그의 용기와 충성심을 기렸다. 민준이는 작은 꽃다발을 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진돌이야, 넌 내 가장 친한 친구였어. 고마워. 장례식 후 윤서와 준호는 진돌이를 기리기 위해 특별한 일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지역동물 보호소에 기부를 하고 진돌이 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은퇴한 구조견들을 지원하고 새로운 보호자를 찾아주는 일을 했다. 몇 개월 후 재단을 통해 그들은 한 마리의 강아지를 입양했다. 그것은 구조견 훈련을 받던 중 다리를 다쳐 은퇴한 작은 강아지였다.
이름은 별이었다. 별이는 진돌이를 대체할 수 없어요. 민준이는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진돌이처럼 별이를 사랑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가족 구성원인 별이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곧 가족의 사랑에 응답했다. 그는 민준이의 새로운 친구가 되었고 가족에게 새로운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시간이 흘러 민준이는 중학생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종종 진돌이를 생각했고 뒷마당에 있는 작은 묘지를 자주 방문했다. 그곳에는 이제 작은 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어느 날 민준이는 학교 과제로 내 인생의 영웅에 대한 에세이를 써야 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진돌이에 대해 쓰기로 결정했다. 내 인생의 영웅은 사람이 아닌 개입니다. 그의 이름은 진돌이였고 그는 내 목숨을 구한 구조견이었습니다. 민준이의 에세이는 학교에서 큰 주목을 받았고 지역신문에 게재되기도 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진돌이 재단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윤서는 아들의 에세이를 읽으며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그녀는 불과 몇 년 전 진돌이가 민준이를 데려갔을 때 느꼈던 공포와 절망을 떠올렸다.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지만 결국 그 사건은 그들의 삶에 가장 큰 축복을 가져다 주었다. 진돌이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 윤서는 준호에게 말했다. 때로는 가장 무서운 순간이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그들은 종종 그날의 사건을 떠올리며 웃곤 했다. 공원에서 개가 아기를 물고 도망쳤다는 뉴스가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바뀌었는지. 민준이도 자랐고 별이도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그들 모두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진돌이를 위한 특별한 자리가 있었다. 개는 비록 떠났지만 그의 정신은 가족 안에 살아있었다. 어느 날 민준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기로 했을 때 그는 수의학을 전공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동물, 특히 개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진돌이 덕분에 내가 여기 있어요. 이제는 내가 다른 동물들을 도울 차례예요. 민준이는 결심했다. 윤서와 준호는 아들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했다. 그들은 진돌이가 민준이의 인생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깊은지 알고 있었다. 대학 입학 직전 민준이는 뒷마당의 진돌이 묘지를 찾았다. 그는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했다. 진돌이야, 내가 곧 대학에 가게 됐어. 수의사가 되어서 너처럼 동물들을 도울 거야. 내가 없었다면 내가 여기 없었을 거야. 고마워, 내 영원한 친구야. 그날 밤 윤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처음에는 끔찍한 공포였던 사건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바꾸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랑과 교훈을 얻었는지. 유모차에서 아기를 훔친 개. 윤서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뒤에 일어난 일은 정말 놀라웠지. 창밖에서는 별이 빛나고 있었고 그중 하나는 특별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다. 윤서는 그것이 진돌이의 별이라고 믿고 싶었다. 그들의 수호천사, 영원한 가족의 일원인 진돌이의 별.